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부터 증시전략센터 1부와 2부, 3부 모든 시간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부와 2부 시간에는 두 분의 전문가가 또 한 주간 그리고 한 달 동안의 수익을 겨루는 종목 배틀 시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각기 다른 성향을 가진 총 10분의 전문가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두 분씩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가 내 투자 성향과 맞는지 잘 살펴보시고 그 전문가는 어떤 종목으로 또 얼마나의 수익을 거두는지 잘 한번 눈여겨보셨다가 같이 사보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은 꼭 목표가, 손절가 잘 메모해 두셨다가 당중에 발빠르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흐름 살펴보죠. 오늘 국내 증시는 둘 다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3거래일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1% 내외로 하락하면서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가 혼조로 마감했고요. 다음 주 미국의 중간선거,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앞둔 불안 심리가 지수의 하락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시장에서 크게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 역시 오늘 투신을 중심으로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부의 호조로 지난 3분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실적 발표를 내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2% 가까이 내리는 등 오늘 시총 상위주들이 대형 IT주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아차는 지난 3분기 내수와 해외 판매 모두 두각을 나타내면서 좋은 실적을 내놨는데요. 오늘 장중에 기아차는 3%나 반등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자동차와 조선주는 오늘도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하락세인데요. 개인의 매물이 나오면서 현재는 어제보다 1.4포인트 정도 밀려 있습니다. 52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오늘 증시전략센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 드리죠. 장규철 백룡신천 전문가님 나오셨고요. 고영주 제5대 총통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증시전략센터 첫 코너 스타 Q&A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화로 연결된 시청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예,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네, 여기 경기도 이천이에요. 경기도 이천이요. 그쪽도 네. 날씨가 많이 추운가요? 예, 추운데 오늘은 좀 날씨가 좋네요. 주말에는 약간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네, 신성홀딩스요. 신성홀딩스요. 네. 예,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을 먼저 좀 여쭤볼게요. 네, 비중은 50%고요. 예. 매수한 가격은 6,290원. 비중이 50%면 굉장히 많이 실으셨어요. 네. 예. 언제쯤 매수를 하신 겁니까? 한 20일, 25일 정도 된 것 예, 같은데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으셨네요. 3분기 예.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50% 가까이 흑자 전환됐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매수하신 가격 대비해서 일단은 수익을 좀 보고 계신 거죠? 예. 예, 가장 14 궁금한 점.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궁금한 점은 지금 제가 목표가가 10% 15% 나면은 매도를 하걸랑요. 예. 근데 요거는 조금 더 놔둘까 싶어서 목표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일단 예상하고 계시던 그 목표가는 달성이 된 건가요? 예. 예. 그런 네. 것 같습니다. 주가를 보니까 현재 한 7,200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네. 신성홀딩스는 백룡신천님과 함께 좀 풀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더 수익을 거두고 나오면 될지 장이 좀 빠져서 불안하실 것도 같습니다. 저희가 좀 잘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들어보시고 추가적인 궁금증은 또 한번 문자 참여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백룡수님. 네. 신성홀딩스를 일단은 목표가 정해준 가격대는 왔는데 좀 더, 좀 수익을 더 내고 싶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예, 뭐 일단 신성홀딩스 6,290원에 매수하셔서 현재 뭐 900원이나 올라와 있으니까 거의 뭐
20% 가까운 그런 수익이 이제 나오는 그런 상황, 15% 정도 수익이 나오는 상태인데요. 향후 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이유는 이제 동사가 그 태양전지를 주로 하는 회사인데요. 그 계열사인 뭐 신성 ENG라든가 신성 FL을 통해서도 일단 태양전지 쪽 또는 한국실리콘을 통해서도 폴리시콘은 그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 원재료를 받는데 안정적인 그런 상황이고, 또한 계열사를 통해서 수직 계열화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이 태양광 산업은 지난 그 3년 동안 무려 한 40%씩 매출 성장이 일어난 그런 상황인데요. 올해도 지난해 대비해서 벌써 한 120%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올해도 좋고 내년에도 추가적인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장기 고성장이 예상되는 그런 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한 점에서 최근에 그 기관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가담을 해주면서 수급이 또 개선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들고 가시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직전 고점에 주가가 도달을 하면서 일단 그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직전 고점의 돌파를 조금 앞두고 숨고르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21선과 이격이 좀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한 일주일 정도 횡보가 예상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구간에서 8,000원에 도전하는 흐름이 예상되기 때문에 목표가 한 9,000원 정도까지도 중장기로 한번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급격하게 쏟아지는 흐름, 뭐 매수가가 6,290원이시니까요. 일단 현재 7,170원으로 올라선 상황이고, 뭐 6,900원 정도 지지가 되는 흐름이라면 한번 보유로 쭉 가보시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를 한 9,000원 정도로 중장기로 보시고 한번 대응해 보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6,900원이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잘 체크해 두셨다가 목표가는 한 9,000원까지도 설정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총통님께 현대산업을 부탁드릴 텐데요. 0484님께서 사셨고요. 35,000원의 비중은 한 10% 정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현대산업 역시 여태 건설주와 마찬가지로 최근 한 2달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요. 시청자분께서 사신 그 가격 대비해서는 지금 좀 주가가 내려와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한 8%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데 앞으로 현대산업은 어떻게 매수가를 좀 회복해 볼 수 있을지 총통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현대산업이 세한공룡이라는 그 회사의 지급보증과 관련된 그 보증 관점이 1,800억을 서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악재로 작용되면서 주가가 연속 이틀 동안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보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증을 쓴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친구 사이도 보증 쓰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기업이 보증을 또 섰다는 금액 자체가 1,800억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건설 경기라는 이런 부분들이 다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고 부동산 시장 또한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실질적으로 인구 감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저출산이라는 것이 자녀가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줄어들게 된다면 인구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나 경제 성장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지 못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의 가격 하락이 계속 진행되면서 전세 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지금 현재적으로 모든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현대산업이 또 마침 지급 보증까지 샀다. 그럼 이 회사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놓고 본다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우리가 한미 FTA라든가 그 외에도 경기 회복에 관련된 돈을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 장세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일도 종합지수가 많이 하락했지만 하나의 조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이렇게 급락한 자리는 오히려 10% 정도의 물량을 매수하셨다 그러면 오히려 추가적으로 한 10% 더 추가로 매수를 하신다면 31,000원대 정도에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목표가 35,000원대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는 4만원대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부동산이나 모든 아파트라든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좋지 못한 악재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우리나라 대세가 올라가는 장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도 결국은 이렇게 조정이 좀 깊이 들어왔을 때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고 단기는 35,000원, 중기는 4만원대까지 한번 설정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비중이 10%라고 하셨으니까요. 지금 시점에서 조금 더 담았다가 매수 단가를 낮추시고
처음 사셨던 가격대죠. 한 35,000원 선 부분에서 차익 실현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잘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문자 종목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내주셔야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하나칠이호님께서 심택을 문의를 하셨습니다. 심택을 11,000원에 40%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엊그제 종가 기준으로 심택의 주가가 7% 급락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나 좀 찾아보니까요. 공장이 화재가 났다라는 루머가 돌았다고 하던데 사실 무근이라고 합니다.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11,000원대고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14,000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수익이 난 상태이기는 하지만 얼마 전 주가가 15,000원 선까지 올라갔던 데 비하면 조금은 아쉬우시겠습니다. 저희가 좀 상담을 해드릴게요. 단기 악재라면 이 시점에서 조금 더 물량을 사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비중이 좀 많으세요, 백명수님? 네, 뭐 심택은 최근에 그 이민주 회장이 지분을 추가로 투자하면서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고요. 향후 꾸준히 성장하면서 내년, 내후년 계속 실적이 호전될 수 있는 인쇄로 기판 전문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기업의 실적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 눌림목 조정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좀 보유를 해보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그 주가 수준은 역사적 그런 그 고점을 향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지금 주가가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일단 차트를 보면서 대응책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12,900원 최근에 저점을 기록한 가격대가 그 지지 라인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지점이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지지가 되면서 눌림목이 완성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13,650원을 기록하고 있지만 11,000원 정도 사셔서 수익이 난 상태지만 그대로 쭉 밀고 가신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월봉상 보신다면 16,000원대 2007년도 고점을 돌파하면 거의 매물이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그 성장에 따른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이러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볼 때는 한 2만 원 정도까지도 도전할 수 있는 흐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 어떤 단기적인 어떤 그 루머에 의해서 주가가 빠졌다고 보고요. 이러한 구간에서는 흔들리지 마시고 보유를 해보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로 매수를 단행하실 분들은 최근의 저점인 12,900원 정도를 지지라인으로 보고 이 부분에서 한번 매수에 가담을 해보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봐도 좋은 종목이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문의하신 시청자님께서는 너무 걱정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수익 보시고 차익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를 또 한 통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 저희가 상담해 드릴까요? 저 세아베스티를 예. 29,800원에 50% 비중인데. 29,800원에 50% 정도면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맞으신가요? 지금 10월 15일 날 매수했습니다. 예,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0% 이상 증가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었는데요. 그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더라고요. 그만큼 예.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는 조금 내려와 있어서 손실이 나신 상태고요. 가장 궁금한 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예, 이게 연말에 배당도 좀 많이 나오고. 예. 그래서 지금 좀 더 들어가도 되는가 아니면 내가 산 가격이 오겠는가 싶어갖고, 예. 지금도 50%나 들고 계신데 더 들어갈 생각도 하고 계신 건가요? 예, 예. 예. 투자하신 지는 꽤 오래 되셨습니까, 시청자님?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되셨고요. 예. 예, 세아베스틸은 총통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니까요. 비중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현명할지도 함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시청자님. 예. 예, 고맙습니다. 총통님. 네. 세아베스틸 봐주세요. 네. 일단은 세아베스텔은 그 앞에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라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많은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었습니다. 물론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하다 보니까 비중이 50% 죄송한 얘기지만 사고 한번 제대로 치신 거예요. 왜냐면은 이런 종목의 그 중소형주에는 비중 자체가 20%를 두는 것이 투자의 원칙입니다. 또는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50% 줬다는 거는 사고를 쳤다는 얘기죠. 물론 뭐 좋게 말씀드린다면 실적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장세로서 향후에는 뭐 세아베스텔이 더 좋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저는 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진퇴, 진입과 나가는 방법이 있어야죠.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요, 10월 한 중순경에 매수하셨다고 하셨는데, 이상하게도 지난, 바로 10월 26일 화요일 날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이 거래량이 무려, 실질적으로 120만 주라는 큰 거래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거래는 참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새로운 시세를 만들기 위한 거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가 이 물량을 새로 이동시키면서 물량을 자전 형태로 돌아갔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지금 현재로서는요, 시장 흐름상으로 좋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마이너스로 지금 조금 손실 보셨는데 비중이 50%라면요. 만약 제가 이 종목을 50% 보유하고 있다면 저는 눈 감고 일단은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고 작은 아픔이라고 하겠지만은 이런 아픔을 견디면서 손절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종목, 향후에 우리나라 시장이 큰 시장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20일 이동평균선마저 하향으로 이탈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계속 줄고 있어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42,000주밖에 거래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이미 그 큰 흐름이 무너졌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된다는 것은 시장에서 벌써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관심권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급적이면 저는 손절매를 말씀드리겠고 손절하시고 나서 복수열전, 이경규 그 영화 있죠? 복수열전. 물론 이경규도 망했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복수열전이라는 거는 좋은 종목을 다시 한번 발굴하셔가지고 오늘 위클리도 있고 먼슬리도 있으니까 그런 종목 한번 잘 귀담아 들어보시고 그런 종목에서 정말 이 종목하고 내가 한번 승부하겠다. 그런 종목에 한 20% 정도 비중을 두고 공략하시고 나머지 현금 확보하셨다가 좋은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일단 손절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저희 증시전략센터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맞는 투자 성향이 맞는 전문가를 잘 골라보시고요. 또 그 전문가는 어떤 종목으로 얼마나 수익을 보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셨다가 또 적용해보시면 좋은 수익, 더 많은 수익을 거두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1부 스타 Q&A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2부 시간에도 역시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문가의 주간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종목 배틀 결과를 확인해 봐야겠죠. 어떤 분의 승리로 돌아갔을지 확인을 해 봅니다. 예, 결과는요. 백용시천님의 승리였습니다. 한 주간 수익이 난 건데요. 우진셀엑스가 무려 30%에 가까운 수익을 냈습니다. 주간 종목 배틀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큰 수익이지 않나 싶은데요. 한 주 동안 30% 수익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놀라셨죠? 백용시천님의 종목이었고요. 혹시나 같이 하셨던 분들은 축하를 드려야겠습니다. 총통님의 현대중공업 역시 한 주간 거의 8% 육박하는 수익을 냈는데요. 워낙에 백용시천님의 종목이 강했기 때문에 패자가 되셨습니다. 한 주간 흐름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백용수님의 우진셀엑스의 흐름입니다. 자, 우리가 매수했던 10월 22일에도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을 한 상태였는데요. 이후로 주가가 거의 날아갔습니다. 목표가를 4,500원 정해주셨었는데요. 목표가보다도 훨씬 높은 가격에 어제 종가가 나왔었는데 4,850원에 수익이 결정지어졌습니다. 10월 25일에는 상한가에 마감이 되기도 했던 종목입니다. 자, 이제 총통님의 현대중공업은 한 주간 흐름이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히 총통님께서 매수하셨던 지난 금요일부터 주가가 레벨업을 했습니다. 총통님께서 말씀하셨던 목표가가 36만 원이었는데요. 역시 목표가를 뛰어넘었고요. 수익은 8% 가까이 났습니다. 자, 백용수님께 이 우진셀엑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단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목표가 달성이 됐고 훨씬 또 뛰어넘었는데요. 예. 들고 계신 분들은 더 좀 들고 가봐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일단은 그 단기적인 급등 부담에 따라서 차익 실현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이유를 제가 보자면 최근에 신고가에 나 있는 상태지만 거래량이 급속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실려야 되는데 대량 거래 후에 거래가 감소한다는 것은 일단 매수 에너지가 많이 소진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일단 보유하신 분이라면 일단 70% 정도는 매도해서 나머지 한 30% 정도만 한번 추세를 보고 가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전일 장중 저점이었던 4,650원을 지지라인으로 보시고 나머지 일부 물량은 한번 끝까지 한번 보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총통님의 현대중공업의 흐름도 보겠습니다. 조선주가 강하죠. 오늘도 2%
2%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총통님, 현대중공업은 조금 더 길게 들고 가봐도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조선업종의 가장 대표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난주에 추천을 하고 나서 우리 백령승천님께서 종목이 대단하네요. 우진셀렉스 거의 30%. 야, 제가 뭐 축하 박수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특징적인 요소라고 한다면요. 우진셀렉스는 중소형주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대중공업은 대형주입니다. 사실적으로 본다 그러면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주가 가격면이 흐름이 강하기 때문에 물론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베팅 부분에서는 우진셀렉스를 만약에 10% 비중이다. 그러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20%, 30% 무게 비중을 두면서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익률은 뭐 비싸지 않겠는가? 저 나름대로 자화자찬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일단은 그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요.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는 넘어섰습니다만 추가적으로는 상승 흐름 자체가 워낙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향후 또 2차 목표가 40만 원대를 향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은 뭐 무난하게 5월 이동평균선을 지지선으로 그대로 보유 전략. 좀 5월 이평 깨다 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10일 이평이 또 지지해주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40만 원까지는 꾸준하게 홀딩 보유. 네, 이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백동수 선님은 워낙에 급등주 발굴에 대가시니까요. 좀 작은 종목을 샀어도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내신 거고 총통님께서는 현대중공업 굉장히 우량하고 또 무거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함께 사셨던 분들 역시 8% 수익이 났을 텐데요. 나에게 투자 성향이 맞는 전문가를 골라서 함께 투자를 해보시는 것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관심 갖고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간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과연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을 선택하셨을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봅니다. 예, 오늘 백명찬님께서는 우리 기술을 들고 나오셨고요. 제 5대 총통님께서는 SFA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매수가를 결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백명수찬님의 우리 기술입니다. 예, 우리 기술은 오늘장 벌써 4%나 급등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2,885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가격에 매수가를 결정하겠습니다. 총통님의 종목도 보죠. SFA인데요. 역시 강박권입니다. 흐름은 괜찮고 47,900원 매수가를 결정하겠습니다. 백명찬님께서 우리 기술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원자력 관련주고 또 터키와의 원전 수주 기대감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한 주 동안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예, 일단 그 우리 기술은 뭐 원전 감시 제어 시스템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회사고요. 이쪽에 특화된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난해 우리가 UAE 원전을 수주했을 때 뭐 1,200-300원대에서 무려 5,500원까지 급등한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최근에도 10개월 동안 조정을 받다가 일단 터키의 그 원전의 수주 기대감으로 인해서 서서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G20 회담이 있는 그런 상황 때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뭐 단기적으로 한번 배팅을 해볼 만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차트상 보신다면 200일선의 저항이 현재 3,300원 정도 위치해 있는데요. 이 가격대에 돌파에 성공한다면 좀 중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힘이 나올 것으로 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 기술이 오늘도 벌써 4% 급등인데요. 한 주간 또 얼마나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총통님의 종목에 대한 의견을 들어볼 텐데요. SFA입니다. 이번 주에는 패자가 되셨는데 다음 주에는 과연 승리를 거두실 수 있을까요? 네, 총통님의 종목 의견을 좀 들어보기 전에 다른 전문가들께서는 백명수님의 우리 기술 그리고 총통님의 SFA 중에 어느 종목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평가하시는지 그 평가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결과는 장규철, 백명수님의 우리 기술이 더 많은 표를 받으셨네요. 5표 받으셨고요. SFA는 3표를 받으셨는데요. 총통님. 네. 총통님께서 만약에 투표를 던지셨다라면 SFA랑 우리 기술 중에 어떤 종목에 투표를 하셨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역배열에서 길적 반등다가는 우리 기술이 훨씬 낫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나 저는 SFA를 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마침 공교롭게도 우리 백령승청님께서 갖고 나온 게 또 우리 기술이었고 제가 또 갖고 나온 게 SFA 또 원자력 뭐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단가를 한번 보세요. 우리 기술 단가의 주가 현재 가격을 놓고 본다면요. 우리 기술은 2,800원대입니다. 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SFA 47,000원대입니다. 그러면 가격 단가가 틀리지 않습니까? 도대체 SFA라는 회사가 뭔데 이렇게 가격이 높은가라고 생각한다면요. 확실히 가격 면에서 차이 나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물론 SFA가 LCD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바로 핵융합 에너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수소 핵융합 에너지는요. 아인슈타인의 E는 mc의 스퀘어. 네, 이 부분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 부분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진공관. 네, 이런 부분에 톡함하기라고 그러죠. 이런 부분에서 SFA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은 정말 세계 첨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바닷물을 이용한 수소, 핵융합 에너지를 이제 우리가 건설 공장이 계속 증설되고 있습니다. 발전소죠.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나라 정부 4대 정책 중에서도요. 이 핵융합 에너지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기, 발전, 엄청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핵융합 에너지를 갖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이 진공관의 최초의 기술력을 보고하고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의미가 큽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우리 기술과 비교를 한다 그러면요.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백명수 얘기 죄송한 얘기지만 이건 잽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웬 얘기냐? 기업의 기업 가치를 딱 놓고 본다면요. 같은 원자력이라도 게임 자체가 틀리다. 그렇다면 SFP가 많이 올라왔지만 제가 한 말씀 드린다면요.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에서 우리 할머님,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SFA를 제가 한 2년 전에, 이 종목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무 감사하다. 제가 그 할머니께서 뭐냐면, 자기가 한 1만 주만 샀으면 지금 좀 큰 부자가 됐을 텐데, 그때는 뭐 조금 상황이 그래서 한 2천 주만 샀는데,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 넘었다고 저한테 고맙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밥 한 끼 산다고 합니다. 한번 연락 주세요. 자, 근데 이 종목이 왜 그러냐면 그만큼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지금 47,000원도 싸다. 정말 우리나라가 2014년, 그 다음에 2040년대 가면요. 핵융합 발전소가 크게 발전소가 됩니다. 그러면 이 SFA야말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후진구,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 이 기술력 판매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뭐 엄청난 로열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하고 하면은 잽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백명수님 죄송합니다. 백명수님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제 일주일 동안에 승률을 겨루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췄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물론 SFA도 저도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또 핵융합 관련해서는 뭐 앞으로 한 5년, 뭐 10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뭐 주도적인 입장에서 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까지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면에서 보면 잽이 안 되지만 우리 기술도 원자력 관련해서는 굉장한 기술력을 가진 회사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이 오른 종목들이 오늘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물론 SFA는 훌륭한 회사고 또 신고가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는 그런 회사지만 일주일간의 수익률 면에서는 조금 비교가 되지 않는 상황을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예, 역시 점자는 백명수천님입니다. 자, 과연 한 주 동안 얼마나 두 종목 중에 얼마나 더 많은 수익을 내는 종목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잘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클리 종목 배틀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이어지는 2부 시간에는 역시 두 분의 전문가가 한 달 동안의 수익을 겨룹니다. 먼슬리 종목 배틀, 월간 종목 배틀 시간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고요. 역시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 마련돼 있죠.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